자, 그러면 3교시 이어서 할 건데요. 우리 3교시에서 나온 게 노인보호 전문 기관인데, 우리 앞에서 노인보호 전문 기관에 대해서 여러 번 이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어쨌거나 이제 요양보호사라는 공부를 이제 하고 있다 보니까 이 공부라는 거는 반복적으로 듣고 반복적으로 써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셔야지 머릿속에 기억이 남는다. 그래서 자꾸 읽어보고 이제 들어보고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 요양보호사 일을 하면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노인보호 전문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노인보호 전문기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저희 어르신들, 노인분들이 약간 약자,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한 이런 분들이 이제 거의 대부분이시다 보니까 이 약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기관 중에 하나로 이 노인보호 전문 기관을 기억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 노인보호 전문 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보시면 보건복지부와 이제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노인복지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개인이 이제 운영하는 것보다는 이제 정부가 같이 운영한다. 정부와 지자체가 같이 운영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연중 24시간, 그러니까 쉬는 시간 없이 교대로 아니면은 이제 뭐 ARS가 이제 뭐 된다던가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연중 24시간 365일 쉬는 시간 없이 운영하는 기관이고, 그리고 이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주로 하는 게 노인 학대의 신고를 받고 그 다음에 상담 전화를 운영하는 곳이 이 노인보호 전문기관인데요. 자,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지역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있고, 중앙 노인보호 전문기관과 지역 노인보호 전문기관으로 나뉘는데, 이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중앙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현재 우리는 서울에 이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서울에서 운영하는 거는 이제 국가에서 이제 지역 간의 연계가 뭔가 이제 뭐 이렇게 네트워크 같은 거를 이제 구축을 해서 노인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업무를 담당하는데, 이 중앙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기본적으로 정책, 뭐 연구 및 프로그램, 그 다음에 어떤 여러 가지 노인 학대를 위한 이런 이제 뭐 홍보라던가 교육 자료를 제작해 가지고 보급, 이제 지역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이제 전달하거나 아니면은 대외 자료를 이제 제공을 직접적으로 한다던가, 지역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하는 일들을 이제 관리하거나 업무 지원을 한다던가, 아니면 심화 교육, 그래서 이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근무하는 이런 이제 사회복지사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그 상담 전화 같은 거 할 때 이 상담원의 심화 교육, 그래서 우리가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래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노인분들이 처한 상황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다양하단 말이에요. 이런 다양한 것들에 해당하는 것들을 이제 심화 교육, 그래서 틀에 박힌 상담이 아니라 정말 전문적으로 어르신한테 도움이 될 만한 이런 상담을 할 수 있는 심화 교육을 하게 되고, 또 관련 기관과 같은 협력 업체에 대한 이제 구축이라든가 교류, 그래서 우리 앞에서 응급 안심 안전 서비스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리고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하는 것들 중에 이제 지원 사업 서비스, 뭐 치유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이제 제공하는 협력 업체를 많이 만들어내고, 또 그분들 협력업체와 교류를 통해서 좀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노인보호 전문기관이고,
또 노인 학대에 대한 분쟁 사례.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학대가 원 가정, 그러니까 이제 가족분들하고 많이 발생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이제 노인 학대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이제 판정하는 이 노인 학대 사례 판정위원회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해서 노인분들의 도움이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이 노인 학대라고 이제 지정이 돼야지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이제 판정위원회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하고 여러 가지 대통령령이 이제 정하는 이게 이제 국가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대통령령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보면 뭐 보건복지부령 아니면 지자체령, 뭐 대통령령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냥 우리가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운영이 되는 것은 이제 중앙노인보호 전문기관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중앙노인보호 전문기관은 전체적으로 이제 그 실질적으로 도움을 실시하는 곳이 지역 노인보호 전문기관인데 이 지역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던가 도움이라던가 정책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곳이 노인보호 전문기관이고요. 자, 그 다음에 지역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학대받는 노인분들을 발견. 그래서 뭐 신고라던가 여러 가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그 협력업체, 뭐 경찰이라던가 뭐 119 소방서라던가 이런 분들을 통해서 발견을 한다던가 보호하고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신속하게 처리, 직접적으로 하는 이런 기관을 지역 노인 보호 전문 기관인데 여기 보시면 신고 전화를 운영하고 우리 아까 24시간 상시 운영이 된다라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 신고 전화, 상담 전화를 운영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사례 접수를 받고 그리고 노인 학대가 의심되는 현장 조사를 직접적으로 가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웃 주민이 이제 뭐 신고를 했다라고 하면 신고했다고 해서 무조건 학대를 받고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의심이 됐다라고 하면 현장 조사를 통해서 이제 보호하고 치료하는 조치를 한다던가 아니면 가족분들하고 이제 상담을 통해서 이제 뭐 판단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피해 노인에 대한 법률 지원을 요청하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일시적인 쉼터에 가시려고 해도 어떤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가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 피해 노인분들을 위한 법률 지원, 그래서 뭐 무료 법률 상담을 할 수 있는 곳을 이제 연계를 해준다던가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모든 상담이라던가 서비스 제공을 한 거에 대한 기록과 보관, 나중에 이제 뭐 법적인 문제가 발생을 한다던가 이랬을 때 법적 근거로 제시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기록을 해놓고 또 그 기록을 보관해 놔서 나중에 피해 노인분들을 위한 이제 제공을 해드리는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노인 학대 예방 교육을 한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캠페인 같은 거를 벌인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뭐 노인 인식 개선이라던가 뭐 전에 뭐 그런 거 있었거든요. 뭐 학대는 영화가 아닙니다. 신고해 주십시오. 뭐 이런 이제 뭐 캠페인 같은 거를 벌여서 학대라는 게 뭐 저 가정에서 그냥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거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이제 뭐 뭔가를 할 수가 없어 이런 게 아니라 학대는 당연히 신고를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들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 캠페인 이런 것들을 일반인을 상대로, 그러니까 모든 국민을 상대로 이런 캠페인을 벌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학대 행위자를, 그러니까 가해자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재발 방지 교육을 또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원 가정에서 이루어졌다. 아니면 시설, 어르신이 이제 시설에 들어가셨는데 시설에서 다른 이제 뭐 도움을 주는 이런 이제 그 직원들한테 학대를 받았다라고 했을 때 이런 재발 방지 교육을 이제 그 지역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하게 되고요. 자,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사항. 그래서 우리 아까 앞에서 중앙노인보호 전문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을 이제 실시를 하게 되는 거고, 지역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사항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법적인 거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노인보호 전문기관. 이제 그 아까 상담 전화 뭐 이런 것들 신고 이런 것들을 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신고는 국번 없이 1577-1389에 전화하시면 되고, 그렇지 못하다 1389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러면 경찰서 112에 그러니까 전화를 하면 되고, 그리고 우리 기본적으로 이제 110이라고 해가지고 정부의 민원 안내 그 콜센터 통합 전화번호가 110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389로 이제 전화를 한다던가 112에 전화를 한다던가 110에 전화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만약에 노인보호 전문기관, 지역 노인보호 전문기관을 안다라고 하면은 직접적으로 방문해서 신고하는 이런 이제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요양보호사가 되기 위한 방법 여러 가지 이제 그 지식 습득 이런 것들 중에 이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노인 일자리 전담 기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일을 이제 그 지원해 주는 기관인데, 이 일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제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아야 된다. 그래서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손을 못 쓰시는데 손으로 뭔가 수작업을 할 수 있는 일을 제공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노인의 능력에 맞고 적성, 그러니까 내가 취미로 아니면은 내 그 일반적인 가치관하고 맞지 않는 일을 이제 제공을 하면 오랫동안 일을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일자리를 지원을 할 때 기본적으로 그분의 능력과 적성을 따져서 이제 제공을 해야 되다 보니까 여기 보면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그러니까 노인 일자리를 지원하는데 이제 여러 가지를 다 포함을 해서 지원을 해 준다. 자, 노인 일자리 전담 기관에는 노인인력개발기관이라는 곳이 있고, 노인 일자리 지원 기관이 있고, 노인 취업 알선 기관이 있는데, 노인 인력 개발 기관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이제 개발, 그러니까 노인분들을 위한 일자리를 개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개발해서 보급하고 그 다음에 개발하기 위한 조사, 그 다음에 뭐 홍보나 협력 사업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만들어내고 그거를 이제 지원하는 기관이 노인 인력 개발 기관에 해당이 되고, 또 노인 일자리 지원 기관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지역사회 등에서 노인 일자리에 이제 그 위에서 인력 개발 기관에서 했던 이런 모든 것들 플러스 창업이나 육성,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 판매 이런 것들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좀 그 단어가 좀 어렵기는 한데, 직접적으로 노인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창업, 뭐 예를 들어서 어르신이 뭐 바리스타라는 커피를 좀 맛있게 만드는 이런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서 내가 카페를 운영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노인분들이 창업, 좀 카페를 쉽게 이제 하실 수 있도록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지원을 해준다던가, 아니면은 노인분들이 재화의 생산, 일을 해서 이제 그 돈을 이제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제 제공하는 이런 기관이 되고요. 그 다음에 노인 취업, 그러니까 이 일자리를 이제 그 우리가 보통 취업은 내가 직접 창업하고 뭐 육성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어디 회사라던가 아니면은 우리가 공공근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상담 및 제공, 정보를 제공을 해서, 아, 이번에 뭐 몇 개월 동안 노인 일자리가 있다, 아니면 공공근로가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알선하는, 그러니까 어떤 이제 뭐 이런 일자리가 있는데 한번 해 보시겠어요? 라고 직접적으로 알려주는 이런 기관이 노인 취업 알선 기관. 그래서 우리가 보통 노인 일자리 전담 기관 하면 이제 알선 기관 하나만 아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 노인 일자리 전담 기관이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좀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어르신들, 노인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이런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앞에서 노인보호 전문 기관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이 전용 쉼터 이런 것들이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전용 쉼터에서 주로 하고 있는 일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보호와 숙식 제공은 앞에서 이제 배웠었고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쉼터를 제공을 해서 가해자하고 분리를 하고 편안하게 이제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그 쉼터를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우리가 이제 트라우마, 어떤 이제 그 공포감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발생을 했을 때, 뭐,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이 있거든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안아주려고 하는데, 예전에 누가 안아주는 척 하면서 때렸다라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막 공포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이제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아, 저 사람은 나를 때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안아주려고 한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이제 어떤 학대를 하려고 한다, 뭐 이런 공포감이 있으면 생활을 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분들을 위한 전문 심리 상담, 그래서 전문가들이 상담을 통해서 치유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학대 행위자를 이제 고발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제 그 변호 이제 사들을 이제 뭐 무료 법률 상담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법원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이제 협조하고 지원해주는 이런 사업들을 같이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뭐 치유 프로그램도 있지만 직접적으로 신체적으로 어디 다치셨다, 뭐 예를 들어서 어디 골절이 되셨다, 뭐 이랬을 때, 아니면은 정신적인,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상담사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는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학대로 인해서 신체적으로 다치셨다, 정신적으로 좀 다치셨다라고 했을 때 병원에서 들어가는 치료 같은 경우 기본적인 의료비를 지원을 해 준다던가, 그 다음에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학대 행위자, 가해자에 대한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을 해서 이제 원 가족에 들어가실 수 있도록, 다시 이제 가족과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이런 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을 해서 만약에 노인분들이 다시 집에 갔을 때 이 학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여러 가지 사업을 제공하는 것이 그러니까 학대 피해 노인을 위한 전용 쉼터에서 제공하는 일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 지금 이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가 2007년 4월에 생겼고 시행이 2008년 7월에 이제 시행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행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을 통해서 어르신들한테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을 하게 되는데, 이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가 만들어진 목적, 그 다음에 실시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이 실시됨으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받게 되는 서비스, 이런 여러 가지를 이제 공부를 해 볼 건데요. 일단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 같은 경우는 이제 노인분들을 위한 주 서비스인데, 이제 고령, 나이가 드신 분들, 노인분들이라던가 노인성 질병, 우리 노인성 질병은 3가지를 공단에서 인정해 준다라고 했었어요. 자, 그래서 이 3가지는 치매, 파킨슨, 뇌혈관성 질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이제 65세 이하이신 분들, 그러니까 젊으신 분들도 이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서, 그런 이제 이유로 인해서 혼자서 생활하기 어려운, 일상생활을 혼자서 생활하기 어려우신 분들에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가사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 우리가 보통 가사활동 지원 서비스를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라는 말로도 씁니다. 그래서 크게 신체활동, 가사활동을 제공을 해서 노후에 어르신들이 이제 그러니까 나이가 드신 분들의 건강 증진이라던가 생활 안정을 도모를 해서, 그러니까 도와드려서 이제 어르신들 플러스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 인해서, 이게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이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이런 게 이제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의 목적이다. 우리가 이제 국가의 소단위, 국가를 이제 쪼개고 하면은 맨 마지막에 단체가 가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족분들이 이제 편안하게 살면 이제 온 국민이 편안하게 산다라는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노인장기 요양보험의 보험자와 가입자에 대해서 나왔는데, 자,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노인장기 요양보험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뭐 돈을 받거나 이제 일을 해서 월급을 받거나 뭐 이런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곳을 보험자라고 하는데, 이 보험자, 돈을 내서 서비스를 받고 돈을 받는 곳이 이 공단이거든요. 우리가 보통 그냥 공단이다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이 공단이 사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있고 근로복지공단, 그래서 공단이 이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2군데를 배우게 되는데, 이 노인장기 요양보험이나 뭐 국민연금 뭐 이런 것들은 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해당이 되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근로복지공단 같은 경우는 산재, 일을 하다가 이제 도움이 필요할 때 이제 그 도움을 이제 요구하는 이런 공단은 이제 근로복지공단이 되는데, 우리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가입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험료를 내고 혜택을 받는 가입자 같은 경우는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해외에서 사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이 노인장기 요양보험은 해외까지 가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에 해당이 되고, 또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적이기는 하지만 외국에서 사시는 분들인데 일정 기간 동안 국내에서 이제 사시는 분들도 이제 포함이 되고요. 또 외국인인데 외국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이 사람은 국적은 외국인이기는 한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국적이 중국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뭐 노인 장기 요양 보험료도 냈다.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이 사람은 도움이 필요해서 도움을 줘야 된다라고 이제 인정이 되면 이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입자가 된다. 자, 그래서 가입자 같은 경우는 다시 정리를 하자면 우리나라 국민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인데 국내에서 거주하는 이런 분들이고, 또 외국인인데 외국인은 다 되는 건 아니고 대통령령으로 이제 인정이 되는 이런 사람들이 이 노인 장기 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되시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그 보험자, 노인장기 요양보험의 가입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국민건강보험법과 노인장기 요양보험법은 이제 뭐 대상자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국민건강보험은 이제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한 집안에 한 사람은 가입자고 밑에 이제 자녀라던가 배우자 이런 분들이 이제 피부양자가 된다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다 이제 해당이 되는, 그래서 국민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병원 같은 데서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 되는 거고요. 뭐 국민건강보험에는 뭐 의료급여 수급자도 있고 국가유공자도 있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그냥 기본적으로 아시면 되고, 이 노인장기 요양보험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노인장기 요양보험에 해당하는 모든 사업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제 그 책임을 지고 운영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앞에서 보험자 얘기했잖아요. 노인 장기 요양보험, 그래서 장기 요양보험 사업의 보험자는 공단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아까 공단이 두 군데가 있다라고 했었는데 어떤 공단이라고 했죠? 자, 그렇죠. 노인 장기 요양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제 이 보험자가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아까 가입자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가입자 중에 노인분들이 이제 신청 자격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입자는 모든 국민이 이제 그 가입자이기는 하지만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아까 앞에서 배웠죠.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서 혼자 생활할 수 없는 이런 분들이 이제 그 장기 요양을 이제 신청할 수 있는데, 이 신청할 수 있는 분들 중에 이제 그 노인분들 중에 이제 아무나 다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이제 노인 장기 요양보험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돼야 되고,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분들 중에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보면은 여기 이제 그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을 이제 하는 것 중에 이 설립, 신고, 지도, 감독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는 게 보건복지부 시도, 시, 군구에 들어가고요. 우리 대상자분들, 수급자,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장기 요양 기관에다가 이제 신청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집에 머무르면서 서비스를 받고 싶다. 그러면 재가 급여를 신청을 해야 되고, 나는 시설에 들어가서 시설 서비스를 받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시설 급여를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장기 요양 기관에 신청하고 계약을 맺어서 본인 부담금을 이제 부담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노인 본인 부담금 같은 경우는 우리 뒤에서 이제 공부를 할 건데, 그러니까 무료가 아니에요. 물론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들은 이제 보험 급여에 해당하는 거는 무료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부담해야 되는, 그러니까 재가 급여 같은 경우는 뭐 15%를 부담을 해야 되고, 시설 같은 경우는 20%를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런 본인 부담금을 부담을 해야지만 서비스를 이제 뭐 제가 같은 경우는 집에 방문해서, 가정에 방문해서 서비스를 받는다던가, 시설급여 같은 경우는 시설에 입소해서 서비스를 받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운영하는 구조, 뭐 절차,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자, 이번 시간에는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요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의 기본적인 구조나 절차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